메디온테크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죠? 메디온테크는 테마가 있습니다. 저희는 의료 관련 분야에서 열심히 테크를 접목시켜서 활동하고 있는 스타트업들, 그리고 중견기업들을 찾아서 과연 이 작자들이 무엇을 하고 사느냐, 과연 이 기술이 우리 현실 사회에서 의료의 영역에서 과연 실용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저 의사 한상보가, 그리고 조 아저씨, 윤기범 의사 아저씨가, 그리고 또 우리 한정훈 기자님께서 요모조모 뜯어서 어떻게 이거를 알아보고 또 업계 동향도 전달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지식을 심는 의사, 모발 농사 짓는 의사 한상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지식을 성형하는 흡입해서 이식하는 의사 윤기범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주지 않는 저는 기자 한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 CES에서 지금 열띤 방송들을 여러 번 올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CES가 종료됐기 때문에 그 갔다 오신 두 분의 경험담, 또 실제 현지에서 취재했던 아주 화끈한 따끈따끈한 기업들 알려드리는 섹션 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윤기범 원장님께서 또 어마어마하게 재밌는 기업들을 소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3테라나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사실 이걸 다 털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저희가 엑기스만 추렸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뭐 저기 책 같은 것도 준비 중이기 때문에 나머지 뭐 중요한 정보들은 또 이제 다른 지식을 통해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넘겨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테라의 남자 윤기범 원장님입니다. 네. 아니 PPT를 어떻게 3테라를 만들어요? 보이시나요? 네. 올라옵니다. 네. CES에 갔을 때의 진단에 관련된 디지털 헬스 기업을 쭉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치료 일부분하고 좀 확장해서 제가 혁신상을 받은 기업들이 한 200개 넘는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주로 제가 봤을 때 이런 기업이 일상생활에 좀 들어오면 좀 가전과 포함해서 디지털 헬스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활용할 때 참 도움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런 재밌는 기업이 있다라는 소개의 관점으로 추가해서 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실 때 이게 가만히 보면 이런 아이디어가 좋겠네요 하는 게 있으면 밑에 자막에 여러분 그 생각하시는 바를 같이 적어주시면 조금 더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 댓글 달아두시면 우리 윤기범 원장님께서 친절하게 또 댓글을 달아드릴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화면은 지금 K 스타트업이라고 그 CES에 가면 그 혁신관이라고 하는 그 관에 들어가 보면 K 스타트업만 모아놓은 부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 기업의 여러 가지 CEO들이 나와서 관계자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면 주변에 이제 지나가던 사람이나 관심 있는 사람이 요 앉아서 이제 듣는 내용이거든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혁신 스타트업이 이번 전체에서 한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경험하고 계십니다. 여기 스타트업들 뭐 디지털 헬스가 제일 많긴 하더라고요. 사실 네. 나머지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쪽이 제일 유명한 분야 중에 하나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전 시간에 말씀 제가 드리다가 화면을 못 보여드렸는데 비헵틱이라고 하는 회사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요렇게 베스트를 착용하고 앞에 네. 장갑 끼고 있죠. 요 직접? 뒤에서 지금 한 기자님이 찍고 있습니다. 예, 직접 하신 거잖아요, 그때? 네. 이제 얼굴이 상당히 호기심이 많은 얼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본인의 네. 뒷모습이 지금 제일 찍히고 요렇게 이제 화면 쓰고 요게 장갑 꼈죠. 장갑 끼고 착용하는 착용한 하고 다음에 요 지금 이렇게 안에 있는 거 요게 이제 네. 핸드하고 똑같이 이제 동기화돼 가지고 여기 이제 물건을 잡는다든지 햅틱이니까 이제 손을 잡은 걸 가지고 본인 진동이 옵니다. 근데 실제 느낌도 좀 있어요? 느낌도? 네. 네, 느낌도 있고. 느낌도 뭐 있고. 다양하게 뭐 활용 가능하겠죠. 뭐 피드백을 줘 가지고 교육할 때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만지는 장비 차갑거나 뜨겁거나를 포함하면 태그웨이라고 하는 회사의 온도 센서를 같이 붙여서 메타버스에서 이제 햅틱 분야까지 지난 시간에 냄새를 맡는 기업도 말씀드렸는데 고감각에 접근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요것도 이제 얘기하는 침대에다가 여기 프레셔 센서를 두어서
우리 네네. 심전도라고 하는 검사하고 호흡 검사를 같이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숙면에 취하는지 하는 검사를 같이 본인이 느끼지 못할 사이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인간이 생활하는 모든 데이터를 뽑아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 데이터를 네. 뽑아내는 침대 기업입니다. 좀 화면에는 또 익숙한 분이 또 나오시네요. 네. 예. 진단에 닿는데 요 기업이 참 재밌는 기업입니다. 요렇게 생긴 손에 들고 있는데 요렇게 밑에 있는 부분이 센싱하는 부분이고 위에는 카틸리지가 있는 또 카틸리지고 센싱이 있는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60초 안에 이 사람이 어떤 바이러스에 걸려 있는지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든가 호흡기 바이러스 진짜요? 같은 경우 어. 그다음 우리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불면 이게 디텍션 돼서 나옵니다. 반대로 그러면 그 복합적으로 걸려 있으면 다 나와요? 하나씩 나온다고 하고요. 세 하나씩, 개 하나씩? 세 개에 대한 카틸리지가 돼서 기본적으로 어. 카틸리지는 변경 가능하다고 하고 있어서 현재 아, FDA 임상에 대한 부분을 현재 그렇구나.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19 이게 그 호흡기의 부착 바이러스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독감 바이러스. 이게 각각의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이러스마다 이 막을 싸고 있는 세포막에서 음전화가 다 다르거든요. 네거티브 차지, 그러셨구나. 음전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지를 인식을 해서 그거를 호흡기에서 직접 그 자리에서 검색하는 건데 얘네들이 이제 "얼마 가격으로 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 하는데 아. 그 위에 카틸리지는 한 $10 내외로 판답니다. 그러면 그 음. 카트리지 계속 사야 되고 네. 카트리지는 그쵸. 그렇게 결국에는 돼서 그렇게 해서 카트리지랑 사용하는 게 한 그래 적어도 20회 이상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 그럼 그게 수익 모델이네요. 카트리지 팔고 뭐 의사 네. 연결해 주고 뭐 이런 게 수익 모델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제 미국 같은 데는 가서 코로나 이 코 이제 찍어서 하죠. 검사한다거나 가래받는 그런 게 이제 필요 없이 이제 예. 유치원 같은 데서 애 그러니까, 올 때 하나씩 불어보고 뭐 그러니까. 부모님 만나러 갈 때 이럴 때 그냥 불어보고 가면은 바로 체크하겠죠. 그거 이 하죠. 기업을 병원비도 네. 비싸고 하니까. 멀리 또 떨어져 있고 하니까 할 것 같아요. 예, 이건. 네. 예. 이번에 그 에버트에서 한 기자님도 가서 보셨지만 코로나 진단 키트를 무료로 나눠줬어요. 제가 그거 마트 가서 얼마나 하니까 $25 정도 하더라고요. 우리 코로나 어. 진단기 우리나라에서는 공짜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인데 물론 병원에서는 공짜지만 이제 약국에서는 좀 팔긴 하지만 고런 그래도 거를 전자화해서 나온 회사인데 국내에 이걸 유통하고 싶은 회사가 여러 군데 찾아왔다고 하는데 그 아. 이후에 만약에 같이 연결된 회사가 나온다면 저희 쪽이랑 같이 한번 깊게 한번 하고 예. 싶은 그런 회사입니다. 아니 한상보 의원에서 직접 같이 유통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머리만 심으랍니다. 머리만 심으세요? 저는 아니 머리만 심습니다. 의외로 마케팅에서 상품을 이렇게 다른 거 갖다 놓으면 이게 맥주랑 어디 장난감이랑 잘 팔리듯이 이런 거 잘 팔릴 수도 있어요. 저희 병원에 지금 대기만 6개월이라서 대기실에 앉힐 아. 자리가 없습니다. 역시 네네. 대단하시고. 역시 그렇습니다. 예. 네. 요것도 이제 혁신 회사로 해 가지고 나온 건데 요렇게 생긴 나중에 이거 보여드릴게요. 매도완드 이거는 네. CS 전에도 아주 유명한 기업으로 이제 네. 완드 이제 손으로 잡고 이렇게 요렇게 생긴 측정하는 거죠. 기계입니다. 네. 맞아, 맞아. 그 완드가 무슨 뜻이죠? 완드는 해리포터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해리포터에 이게 예. 지팡이 같이 이렇게 그쵸. 해서 지팡이. 네. 예. 그 음. 언어 발음으로 한 기자님 한번 해 주시면. 제가 뭐 미국에 한국에 산 지 훨씬 길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 요렇게 생긴 요게 지금 여기 불빛 나오는 부분인데 요걸 가지고 6 개의 사인을 읽을 수 있습니다. 현미경이 앞에 달려 있기도 하고 청진기도 달려 있고 여기 심전도도 달려 있고 이래서 원격으로 이렇게 타블렛을 하게 되면 이걸 통신 기능으로 해서 일반 의사들이 주변에 있는 보호자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장비고요. 요것도 FDA 다 받았기 때문에 현재 요렇게 이제 포터블하게 들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진단을 할 수 있는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장비. 요것도 좀 나중에 주의 깊게 보셨으면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FTA에 이미 그 임상 실험을 그러니까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실제로 쓰고 있는 걸로. 예. 또 하나 요 재미있는 회사인데 요거는 뉴랄로직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신 핸드폰 있죠. 핸드폰 내지 타블렛을 요렇게 카메라에 측정을 하면 카메라에서 우리가 얘기한 심박수, 호흡수, 맥박, 혈압까지를 다 해 줍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 사람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있는지 요렇게 나오죠. 스트레스가 얼마나 지수가 있는지, 호흡수가 어떤지 이거를 측정을 해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질병의 위험성이 리스크가 있는지를 진단해주는 회사. 이런 장비들은 여기 좀 불빛 광원 소스가 있어서 항상 디텍션 할 수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하는 건데 국내에도 유사한 업체가 향후에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빨리 지나가겠는데요. 요거는 우리나라 회사인데요. DNA를 추출해서 ADHD, 한송보 원장님 관심 많으시죠? 많습니다. 네, ADHD의 DNA 풀을 저장을 해서 그걸 진단과 치료에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요게 이게 타액이거든요. 타액 같은 걸 모으면 유전자를 모을 수 있는데 그 유전자를 가지고 얘기한 ADHD의 DNA 뱅킹이라고 DNA 은행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 자료나 아니면 앞으로의 진단을 위한 그리고 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축적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에보트는 아까 코로나 키트 말씀드렸는데 사실 에보트는 다국 글로벌 회사인데 하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당뇨 중에 우리가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라는 거를 대개는 처방을 하게 되는데 인슐린 처방을 컨티뉴스하게 지속적으로 혈당 레벨에 따라서 주사하는 게 있습니다. 리브레라고 하는 제품인데 당뇨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컨티뉴스하게 글루코스를 계속 당을 측정을 하고 처방할 수 있는 기계. 그거를 국내에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리브레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이미 보험 수가를 받아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 인체 내 척추내에 요걸 심습니다. 그러면 통증을 느끼는 게 대개는 사지나 혹은 뭐 흉부나 뭐 하지 같은 경우에는 요걸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켜 줍니다. 음. 그래서 이 인체 삽입 기구로 해서 나와 있는 기구고요. 에버튼은 이번에 메인 서포트 관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코로나 키트까지 저는 집에 올 때 한 5개 정도 들고 왔더라고요. 역시. 네. 아니, 이러면 안 자, 되는데. 아니, 뭐, 그렇죠. 무조건 되겠다. 어차피 비용 많이 내시고 가신 건데. 근데 작년에도 에버튼은 뭐, 그때 작년이 사실 더 심했었잖아요. 코로나가. 그때도 좀 나눠졌는데, 그때는 뭐 줄을 엄청나게 썼었어요. 근데 올해도 사실 좀 나눠줬는데, 올해는 그래도 비교적 받기는 좀 쉽더라고요. 네, 작년에는 어려웠습니다. 되게 한 원장님 거도 가져오려고 했는데 사실 오면서 다른 제 후원하시는 분들한테 나눠주고 오는 바람에 다음 다섯 개. 년에 꼭 갖다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마음만 받을게. 네, 제가 하나 있으니까 가져다 드릴게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이 닦기 싫어하시잖아요. 요거는 아이고. 예, 요거는 국내에서도 비슷한 유사한 제품이 있는데 요렇게 충전해 가지고요. 아, 너무 좋다. 요렇게 해서 입에 물고 있으면 10초 안에 이 닦게 해준답니다. 너무 이 닦기 좋네. 싫어하는. 예. 치과 제품들은 많이 또 있는데요. 요렇게 생긴 요게 센서거든요. 센서를 핸드폰과 연합해서 어떤 칫솔이든지 붙일 수 있는 거를 갖다 붙이면 얘가 이를 닦는지 닦는 신용만 하는 건지 아니면 치과 의사랑 연결해서 한 거를 리포트 해가지고 양치질하는 습관을 애들한테 주기 위해서 이런 제품도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이거는 애들이 이제 밤에 잘 때나 뭐 부모가 곁에 없을 때 그때 이제 네, 애들을 모니터링 하는데 모니터링은 감시. 이제 베이비 카메라가 예쁜 모습으로 나오는데 예쁜 모습이 굉장히 획일화돼 있고 동군 모양이나 뭐 네모난 모양이나 그걸로 이제 제한이 돼 있는데 이걸 이용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이 애들이 이제 친숙한 여러 가지 친환경 소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껴안고 자기도 하고 또 여기서 미리 그 녹음해둔 음악이 나옵니다. 자장가가 나오기도 하고 얘네들 주장에 의하면 여기 나오는 애가 왜 우는지를 번역해주는 서비스도 있대요. AI 기능으로 해서 예. 애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는 것 중에 뭐 대변이나 소변이나 혹은 뭐 즐거울 때 우는지 이거를 갖다가 슬플 때 우는지를 하는 거를 해서 친환경 소재로 해가지고 부모를 좀 재밌네요. 편하게 자기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도 있고요. 가전으로 넘어왔네요. 1인용 자율주행 휠입니다. 이러면 장애인들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휠을 사용을 해서 요즘 자동차 우리 테슬라 자동차처럼 자기가 디렉션을 장소를 정해주면 알아서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것도 있고요. 여성분들 고데기 가져가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충전기에서 이것도
스마트 앱으로 해가지고 온도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컬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감을 때 그것까지도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도 예. 있고요. 어, 네. 대단하네요.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예,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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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끝났어요. 이게 의미가 있나 지금 고대, 삼태란데. 고대, 네. 고데기가 이게 기능이 네. 스마트하게 그게 궁금하긴 해요. 그 기능이 네, 네, 네. 그러니까 온도 조절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네. 이거 뭐, 저 뭐, 값비싸게 구입해도 잘 못 쓰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예, 그걸 좀 스타일링을, 팁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AI 스타일링을 칩 같은 게 있고 해줄 수가 있나? 충전해서 쓴다는 게 주 기능인 예. 거.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렇게 하는 기능 이외에 뭔가 이렇게 예전에 쓰면은 막 바뀌고 그런 게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잘. 그래서 네, 여기 내용 읽어보시면 나중에 좋은 것 같습니다. 얘기는 그렇게 나오는데 충전하는 기능을 여기서 음. 가장 핸드폰 네, 앱을 이거는 아무래도 이거는 위에 숱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건 아니요. 그렇죠. 저는 사실 뭐 글 쓸 일이 없어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빠르게 넘어가면 이거는 신발 사러 가면 우리들 다 사이즈 재거나 이런 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발굽이 높으니까 신발 신을 때 이게 굽 높거나 폭이 넓은 사람들은 자기 사이즈 되게 힘든데 요 가운데다가 발 놓으면 3D 스캔한답니다. 그래서 알맞는 제품을 추천해 주거나 하는 서비스를 3D 스캐너로 해서 받았고요. 이거는 바리스타. 여러분들이 이제 칵테일 같은 거 먹을 때 칵테일을 한 번에 본인이 원하는 핸드폰 앱으로 해가지고 용량 같은 것들을 한 번에 막 빨리 제조해서 뭐 공장이나 혹은 뭐 얘기하는 공장 이외에 여러 가지 사무실이나 술집 같은 데서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도 있고요. 요건 그 한상보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크 카메라 같은 거 쓰실 때 이게 25데시벨 이상을 확장을 시켜줘서 360도 방향을 목소리를 디텍션해주는 그런 예, 마이크라고 합니다. 마이크죠. 별게 다 나오죠. 네, 유명한 업체가 만들어. 이거는 제가 하나 포스 가지고 에나봇. 네. 예, 유에 네. 포스인데. 네, 네, 네. 맞습니다. 에나 저는 에나봇 중에 아주 작은 에나봇을 제가 하나 샀어요. 이건 킥스타터로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건데 요렇게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요게 앞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자기 혼자 막 왔다 갔다 돌아다니다가 우리 저기 청소기 자기 충전하는 것처럼 스스로 가서 충전도 하고요. 요 레이저가 나와가지고 고양이나 강아지라고 놀아줘요. 이게 강아지 그러면 놀아주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요즘은 혼자 강아지나 개 키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원격으로 걔랑 대화를 하기도 하고 여기 눈이 깜빡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큰 버전으로 이번에 가지고 나왔죠. 작은 버전은 제가 가지고 있어. 나중에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그것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직접 구입하셨어요? 구입을 하신 게 아니고? 네네. 구입하셨다고요? 직접? 네,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집에 강아지를 기르세요? 그래서, 아니, 강아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아니, 집에 저게 원래 강아지 용도로만 만든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강아지 용도로만 한 건 아니고,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외부 침입자를 감시하기도 하고. 그렇죠. 감식하면 알람 기능 같은 서베일런스 거나. 기능이 있는 거죠. 네. 강아지 용도로 만들기에는 외형이 너무 나이스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다 형수님한테 두드려 맞습니다. 네. 이건 편집하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이거는 서울대에서 나온 그래핀 그릴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지금 온도가 지금 그릴인데 손을 여기다 올려놨는데 불꽃이 나와요.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게 뭐냐면 이게 따뜻해지거든요. 불꽃이 나오는데 손을 대도 그렇게 뜨겁진 않아요. 그것처럼 바깥쪽 면에서부터 불빛을 보기도 하고 그래핀에 대한 전도 물질을 이용해서 불빛을 얘기하는 따뜻함을 구현한 제품입니다. 서울대 홍 교수님이 만드신 건데 이것도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닛은 뭐 요즘 많이 우리나라 기사에도 나오더라고요. 네. 요 앞에 있는 로봇 손을 바꿔 끼면 뭐 커피도 타주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에두이노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인베드 리눅스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교육할 때도 여러 가지 앱 같은 걸 이용하고 굉장히 스타트업으로 빨리 크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요건 360도 카메라인데 앞뒤로 다 달려 있어서 카메라를 달면 회의할 때 주변에 있는 상황을 왔다 갔다 안 해도 그 자리에서 다 인식하고 음성 디텍션까지 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백투더 퓨처 보신 분 많죠? 이제는 신발을 스스로 손을 사용하지 않고 감아주는 신발입니다. 그러면 애들 같은 경우나 노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으면 자기가 알아서 딱 매듭이 딱 치고. 네. 그렇죠. 이거는 신기하더라고요. 네.
1985년인가요? 백투더 퓨처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실용화된 신발입니다. 요거는 3D 디스플레이인데 2D 이미지를 가져갔다가 붙여주면 3D 이미지로 변환시켜주는 건데요. 이번에 소니에서 3D 모니터를 가지고 나왔는데 요거 잠깐 보시면 요게 지금 소니 뒤에 관이 이번에 플레이스테이션 얘기하는 그 VR2를 가져오기도 했는데 요 앞에는 프로토타입이라서 가져왔거든요. 잠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양쪽에 가운데 모니터와 양쪽에 2개의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춰져서 입체적으로 그냥 나안으로 안경을 쓰지 않거나 이래도 그게 3D 이미지로 보입니다. 이 프로토타입이라서 곧 나올 것 같고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이거 구매하면 이렇게 해서 3D 이미지로 그 안에서 구현할 수 있게 네, 이런 이미지를 볼 수 있게 하는 장비도 나왔고요. 소니가 뭘 하고 있느냐 보면 여기 보면 요만한 사람 크기에는 인공위성이거든요. 인공위성으로 지구 데이터를 다 모으고 있고 요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미 전 세계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 전시회도 거기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전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요즘 무선 충전기 워낙 많잖아요. 무선 충전기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뭐 시계부터 워낙 많은데 요거는 30불 정도 되는 기기인데 여기다 놓으면 앞쪽에 있는 이택에서 5m 정도까지를 자동 충전시켜요. 그러면 사실 이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요걸 살짝만 방향을 틀면 병원에서 무선 장비들 얼마나 많아요. 무선 장비들 중에 뭐 혈압계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게 많은데 요 앞에다 테이블 위에다 그냥 얹어 놓으면 자기가 충전되는 거죠. 들고 가서 그냥 바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장비들도 나와 있고요. 그럼 우리 그 심장 박동기 우리가 그 삽입하고 나서 그 배터리 교환할 때마다 그 열어서 교체해야 되는데 오미탄이 자기가 좀 앉아 있으면 충전되면 그거 좀 기가 막힌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인체 실험까지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야, 그렇게 꼭 좀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수술 장기적으로는 되게 힘든데 그거 열고 닫기.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 중국 회사는 치라고 그래서 차지 중에 위치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전기가 얘기한 것처럼 요 위에 있는 와이어리스 차지를 하고 옆에 있는 요 기계도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라이트입니다. 빛을 비추게 되면 그 빛에 따라서 충전하는 거. 네. 요즘은 와이어리스 차지도 선이 자꾸 없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RF 방식, 라디오 방식도 있고 빛을 뭐 쏘는 방법도 있고 퀴치처럼 얘기하나 위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초음파를 사용해서 전력을 송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회사도 프링커라고 국내 회사인데 여러분들 염색할 때 미장원 가지 않고 그냥 뒤에 붙여서 이렇게 쭉 내리면 이렇게 색깔을 염색해 줍니다. 헤나. 그리고 그건- 또 프린터 이걸 가지고 우리 헤나라고 하죠. 우리 네. 타투 같은 거 문신할 때 그것도 지워질 수 있는 거를 피부에다 이렇게 프린팅해서 쭉 그리게 돼 있어요. 이 회사는 작년에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계속 작년에는 올해보다 바로 헤나를 이렇게 해줘가지고 사람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았었어요. 줄 쓰고 막 그랬었어요. 네, 이번에도 헤나의 제품을 네, 이 잉크들은 다 얘기하는 생적합성 잉크를 썼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몇 분 유지되거나 하면 닦아져서 깔끔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우리나라 회사. 이거는 뭐 LG 티움이라고 최근에 한 200몇만 원짜리 하는 제품처럼 이렇게 이제 단을 쏘 올려서 수확을 해서 토마토 수확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배양기, 식물 배양기네요. 네, 집에서 만든 뭐 그 채소 냉장고라고 불리는 그냥 그렇게. 야, 이것도 잘 만들면 꼭 여기다 꼭 대마 양귀비 키워요, 사람들이 또. 문제야 아주. 머리가 너무 좋아. 맞습니다. 그러게요. 대마 양귀비도 키울 수 있고요. 이거 큰 버전이 그 세종기지에 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종기지에서 얼마 전에 수박을 이만큼 키워가지고 네, 그래서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죠. 요것도 이제 메이저 후원사 중에 하나인데 소켓입니다. 이렇게 전등을 시키는 소켓인데 여기다 이제 꽂아서 하게 되면 원격으로 뭐 핸드폰이나 혹은 뭐 시리나 이렇게 음성으로 명령을 해서 여러 가지 온도, 색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줄 수 있는 서비스고요.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얇은 음성 녹음기라고 생각하시면 2mm 정도 된다고 하고 카드 크기랍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여기 버튼이 있어서 이걸 딱 누르면 이제는 뭐 볼펜도 있지만 이렇게 카드 타입으로 해가지고 녹음하고 다니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요거는 샤워기에다가 이제 부착하는 그 수질에 대한 오염 같은 것들을 같이 보고 정수해 주는 기능인데
파워가 따로 필요 없답니다. 왜냐하면 물 나오는 수압이 있기 때문에 수압 가지고 여러 가지 체크를 할 수 있고요. 요거는 4D 드론이라고 드론을 실내에서 하게 되면 드론의 이미지를 스스로 인식해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실내 이미지를 다시 한번 재건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드론 이미지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지금 보면 요게 배터리입니다. 하나. 얼마나 작은 배터리가 우리가 얘기한 인프라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볼 수 있고요. 요거는 국내 회사인데 요즘 뭐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암호 화폐 기능 중에 암호 기술에 대한 코인과 연관되어 있는 기술인데 이걸 잘 활용하게 되면 전자 투표할 때 어떤 사람이 투표했는지 투표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서로 공유해서 쉽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뽑아내기도 하고 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그 암호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이루어진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크보팅인가요? 지크보팅이라고 하는 거를 예, 이번에 직보팅이라고 하죠. 예, 직보팅. 그래서 암호화하고 개인 보호까지를 둘 다 잡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출시한 회사고요. 이건 타이어 회사인데 타이어 회사에서 이 타이어가 고무가 아닙니다. 만져보면 철이에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고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터지지도 않고 늘 일정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고 뭐 산악 지형이든 험악한 지형을 가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 터지지 않는 타이어. 야, 자전거 출퇴근하는 나한테는 정말로 필요하다. 네. 실제 그게 이 어느 정도 이 승차감 같은 네. 게 그게 중요하긴 하겠네요. 자전거를 가지고 있고 거기 여러 가지 탈 것들을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운전해 보진 않지만 탈 수 있게는 그러니까 뭐 그러겠죠. 타서. 예. 마지막 건데요. 요거는 뭐냐면 자율주행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 중에 마일스 파일럿이라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요 장비들을 자율주행에 대한 트럭 서비스를 하면 한 대당 10,0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1,200~300만 원 하나요? 그거 정도를 이용을 해서 얘네들 7대를 가지고 20만 마일을 현재까지 운전했는데 하나도 여태까지 사고가 없었다고 하면서 자율주행 트럭에 대한 기술 같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던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트럭이 맨 앞에 선두가 있고 그 연결해서 7대를 붙여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차량용 교통 시스템이라고 약간 요거랑 다르고요. 얘네들은 요것만 가지고 있는 얘기하는 자율주행에서 한 대를 가지고 한 대를 가지고 자율주행 기능이 자율주행 시킬 수 있다. 요것도 이제 뭐 헬스 쪽으로 가게 되면 물류에 대한 건데 약간 다르게 돼서 요 안에 이제 사람들이 타고 있으면 사람을 또 감시하는 시스템, 드라이버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능도 같이 포함돼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향후에 그것도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아마존이 그거 쓰고 있죠. 근데 그래서 인권 침해 논란도 많아가지고 사실 드라이버들하고 좀 그 컴플레인트가 있어요. 네, 테슬라에도 사실은 안쪽에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돼 있지 않은데 여러분 테슬라 차를 타보시면 안쪽에 카메라 있거든요. 네, 그렇죠. 카메라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그 데이터를 다 보호자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다 그게 또 테슬라가 그걸 클라우드로 다 모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위치를 확인한다고 논란이 또 많았어요, 사실. 그게 또 개인정보 데이터를 통해서 자기들도 나중에 상업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가전제품까지 잠깐 보여드렸는데 제가 본 것만 가지고 좀 잠깐 말씀드리면 여태까지는 헬스에 대한 앞부분 했고요. 메타버스는 서드 파티가 이번에 많이 나왔는데 다양한 비전 이외에 시각 이외에 촉각이나 후각이나 미각은 이번에는 보지는 못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변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홀로렌즈가 참여하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특화된 서비스가 그렇게 이번에 제가 지난달 1월 달에 나온 것 중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팀 중에 홀로렌즈 팀이 다 해체가 됐다는 얘기까지는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미국에 본사에 있는 팀에서 얘기가 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서비스가 될지는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DSRS는요. 질병의 예방, 진단, 관리, 치료, 처방, 재활에 있는 큰 흐름 중에서 의료비용을 낮추기 위한 공통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단에서부터 치료하려고 하거든요. 병원에 오기 전서부터 미리 진단하고 집에서 처방하고 관리하는 것을 치료 환자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점점 개방이 되고 있고요. 접근성을 높여서 앞단에서부터 치료하자라는 흐름으로 자꾸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빠른 진단.
그러니까 그렇죠. 질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이라고 하고 있는데 예방 이전에 이제 건강과 질병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미리 음.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이게 이제 메디칼과 웰니스의 딱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기술들이 많이 보급되고 저렴하게 보급이 된다면은 여러 의학 전문 분과들 중에서 가정의학과들, 그러니까 패밀리 메디신 같은 또는 내과, 소아과 같은 1차 진료 의사들하고 연계돼서 보다 그러니까 질병의 초입 진입 단계에서부터 뭔가 컨트롤을 해서 그렇죠. 전체적인 네. 의료 소모 비용을 줄일 수 있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업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네.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메디칼과 웰니스 중에 웰니스 시장을 많이 바라보고 있고 그것이 점점 확대되면 산업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될 그리고 관심 있게 봐야 될 분야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를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다. 네. 여기까지가 이번에 모토가 I am in it. 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으면 I am in it 안에서 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 흡수되듯이 스며든다는 얘기는 안에 들어가면 요 안에 나는 있다라고 찍으라고 여기 붓을 해놨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번에 제가 느낀 점은 너무 정신이 없었지만 안에 들어가서 아 이런 흐름이 있다. 앞으로 메디칼 디지털 헬스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이 할 일이 너무 많고 점점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번 CES에 갔다 오면서 느꼈던 점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아마 내용은 더 방대하셨을 텐데 이걸 또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인제 디지털 헬스 시장을 사실 CES가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한 5년 전부터 좀 드라이브했고 실제로 집중적으로 한 거는 팬데믹 이후인 것 같은데 근데 훨씬 더 그 진단 기기들 그리고 성능들 그 진단 기기의 다양성에 지금 사실 너무 놀라고 있어요. 사실 아까 뭐 호흡기 진단도 했지만 뭐 '아 이런 것도 집에서 돼?' 막 이런 게 이제는 뭐 그냥 상상했던 것들이 다 그러니까 자기 몸 바디 전체를 다 진단해서 이제 그걸 또 의료기관 연결하고 뭐 어쨌든 그런 기술들 시장이 엄청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술 발전하고 이게 사실 메디컬 테크놀로지 발전하고도 궤를 같이 하는 거겠죠 사실. 네. 그 질병의 예방에 대한 부분 이전부터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네네네. 이제 네, 그쵸. 컴퓨터가 발달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 그 가장 큰 혁신의 시작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부터 이제 핸드폰과 연동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붙일 수 있으니까 모든 데이터를 뽑을 수 있고 그 데이터 중에 정보를 뽑게 되면 그중에서 메디컬 쪽으로 뽑게 되면 디지털 헬스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흐름에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 하나에 센서가 30가지가 넘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 중에 뭐 온도 센서, 뭐 속도 센서, 뭐 카메라 센서 엄청 많은데 아직 다 활용하지 못하는 센서도 많이 있는데 그 센서 데이터가 사실은 저희도 모르게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조기 진단된 데이터들이나 또는 이제 질병으로 가기 직전의 어떤 상태를 그거를 캐치했을 때 그 데이터 자체가 본인 스스로 분석하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흐름이 완성되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주고 상담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 의사들이 첫 번째로 너무 폐쇄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게 지금 다들 오픈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가지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 채널은 일반인들도 많이 시청을 해주시지만 저는 의사들 특히 그 윤기범 원장님과 저처럼 좀 꼰대 의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보고 아 이렇게 흐름이 넘어가는구나. 그럼 내가 나이가 들어도 그 직접 의료 현장에서 수술이나 이런 걸 못하더라도 이런 데이터를 상담해 주고 병원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또는 초기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네. 정도만 능력만 있으면 우리가 숨만 쉴 수 있으면 그건 얼마든지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저나 그 윤기범 원장님이나 나이가 70, 80 넘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생계비를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너무 의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봐도 그 이제 뭐 우리나라 뭐 고령화 문제도 있고 출산율 저조도 문제도 있고 사실 성장 그 양적 성장이 사실 정체돼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의료의 질적 확대라든지 그리고 의료 시장 확대들 아마 지금 오히려 뭐 지금 말씀하신 게 기존 의사들 말씀하셨지만 사실 IT 기계 뭐 기술이 훨씬 밝은 젊은 의사들이 사실 이런 진단 기술들 뭐 투자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자기 병원이나 의료 현장에 접목시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의료 생태계가 훨씬 더 단단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진짜 맞습니다. 예. 네. 일례로 우리 지금 장인어른도 지금 80세신데 아직 현업에 활동 중이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는 좀 체력적으로 문제가 좀 네. 생기셔가지고, 야, 좀 편한 일자리 없어? 뭐, 큰 돈 안 돼도 돼. 나 생활비만 조금만 나와도 돼. 이거 딱입니다, 이거. 우리 장인어른이 좀 곧 활동하시겠는데요? 근데 그리고 사실 이게 오히려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이 임상 경험 많으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요.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네. 아주 이 의미 있는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맞습니다. 네. 예. 지식의 수준은 연륜에 비례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당연히 연륜이 생기실 거고 직관이 생기실 거고 환자 볼 때 그러니까요. 다양한 폭을 보실 수 있는 건데 그런 네.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 현재 이제 젊은 의사들은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만 연륜을 이제 극복하지 못하는 거고 아까 네. 한 원장님의 장인어른 같은 경우에는 연륜이 있으시지만 디지털 기술에 많은 부분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같은 채널이 그 갭을 이렇게 딱 좁혀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 오늘 깔끔하게. 정리 기가 막힙니다. 우리의 네. 나아갈 방향입니다. 예. 3차라의 이 손톱만큼만 소개하셨겠지만 그래도 네. 오늘은 조금의 시청자 여러분, 이게 지금 예. 윤기모 원장님이 3테라짜리 PPT를 만든 거 중에 줄인 것만 보신 겁니다. 지금 이분의 그 지시나 집착 그리고 이런 거는 이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조금씩 풀어가면서 뭐 옛날에 이랬던 거 뭐 이게 언제적 거지 하면 늘 항상 이렇게 또 끌고 나오실 거예요. 예. 제가 사실 동영상이 너무 많은데 동영상을 다 뺐어요. 동영상을 넣기 알겠습니다. 시작하니까 예. 여러분들 이게 뭐 20분짜리가 아니라 20시간이 돼도 다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스틸 사진만 가져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좀 구독자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제 그 즉석 라이브 이벤트로 해서 한번 틀어주시죠. 예. 예. 하나씩 다시 또 이제 해야죠. 원장님. 하나씩 해야 됩니다. 예. 네. 자, 먼저 오늘은 또 2023년 CES 네. 우리 네, 또 네. 한정훈 기자님하고 윤기명 원장님이 현지에 가서 아직 한정훈 기자님은 돌아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네, 네. 현지에 지금 머무르고 네. 계시고요. 다음번 녹화 때 또 잠시 들어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CES 저희가 정리해서 또 한정훈 기자님을 필두로 해서 저희가 자그마한 보고서 겸 책자를 발간할 것입니다. 발간되는 대로 다시 곧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고 또 읽어보실 수 있도록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딩 멘트 한 기자님이 마무리해 주시면. 네, 뭐 오늘도 CS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린 다른 데서 사실 다 볼 수 있지만 다른 데서 못 보는 지식들, 정보들, 그리고 인사이트들을 좀 전달해 드린 것 같아서 약간 좀 마음이 좀 뿌듯하고요. 예, 다음번에도 조금 항상 사람과 메디컬과 기술이 만난 지혜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누는 자리가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따끈따끈하고 더 샤프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화 끝.